빠진 여러분의 계좌를 구해드립니다. 출동 수익 특공대 진행의 정서환입니다. 네, 한 주간의 거래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양시장 오늘은 다른 표정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가 좀 밀리면서 지수의 발목을 붙잡았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렇게 중소형주의 수급이 돌아오면서 코스닥은 좀 지지를 하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인플레 우려로 힘든 시장이지만 오늘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점에 빗대서 아마 희망을 볼 수 있었다라고 느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양시장이 다른 표정으로 끝났듯이 오늘 주변국도 비슷했습니다. 네, 일본은 오늘 많이 부진한 흐름 보였고요. 반면 중국은 장 막판에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230원 부근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하루 만에 상승 전환해서 오늘 1232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어제 20대 대선 결과가 나오면서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관련된 정치 테마주가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네, 오늘도 그 여운 이어갔습니다. 관련 정책 공약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였고요. 건설, 건자재도 좋았지만 오늘 그중에서도 특히나 원전 관련주 급등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윤 당선자가 이 원전 강국의 부활, 이 부활을 핵심 공약으로 꼽은 만큼 다시 한번 원전주 급등세를 보였고요. 네, 그리고 리오프닝주가 또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오는 21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역 사항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수혜가 예상되는 여행, 카지노 관련주 함께 오름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개별 이슈로 오름세를 보였던 종목 바로 SM그룹주입니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임수 임박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건데요. 네, 아무래도 그간 시장에서는 CJ엔터테인먼트를 유력한 원매자로 지목을 했지만 카카오가 막판에 SM을 적극 검토하면서 인수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SM그룹주 오름세를 탔습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에 카카오 사실 무근이다라는 기사까지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 하시면서 관련된 종목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특징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대선의 여운, 관련주의 움직임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움직임 일시적일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이어갈지 혹은 이번 달 내내 이런 기운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감돌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그럼 오늘장을 통해서 다음 주 시장의 힌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영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 입장하시면 가능하고요. 화면 속 보이시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검색창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저기 검색창에 주식투자선 박영근, 주식투자선 띄어쓰기 하고 박영근 검색하신 후에 역시나 참여 코드 같습니다. 1004만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QR코드 검색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문자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내용에 박영근 이렇게 쳐서 보내기만 하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전략 잡아주고 있으니까 문자로도 많은 참여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히든 종목 힌트를 드리는데요. 그 힌트가 어렵더라도 놓치셨더라도 이 노란톡을 통해서 전문가님이 종목명도 시원하게 공개하고요. 종목보다 더욱더 중요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전략 이곳에서 제시해 주십니다. 그 매수, 매도 타이밍 전략과 함께 해야 그 종목으로 더욱더 큰 차익 실현, 수익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노란톡 함께 하셔서 전략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란톡을 통해서 그동안 공략했던 히든 종목 탑10으로 한번 제가 오늘 정리를 해봤는데요.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 큐라클은 70%대인데 이게 한 달이 아니라 한 주간입니다. 이번 주 누적 상승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도 큐라클 넘버원, 부동의 넘버원 74% 누적 상승 보이고 있고요. 세종메디컬은 31% 가까운 누적 상승 보이고 있고 바이오니아 26% 그리고 한국파마 역시 25%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토웬, 넥스트 여러분
꼴찌라고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비덴트는 무려 10% 두 자릿수대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이름을 가린 종목이 있죠. 지난 히든 종목인데 역시나 흐름이 좋아서 7%, 5%의 누적 상승 보이고 있고 아직 매수 기회가 있어서 히든을 할 만해서 제가 이름을 가렸습니다. 이 두 가지 히든 종목도 오늘 여러분 많이 함께 해주시면 제가 시원하게 노란톡을 통해서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노란톡 입장은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난 히든 종목도 아직 기회가 있는 히든 종목까지 잡아갈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은 분들 입장에서 오늘의 종목 외에도 두 가지 히든 종목 여러분의 포트 다음 주 전략까지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오늘 양시장 엇갈린 표정으로 또 마감을 했고 오전 오후 분위기가 달라서 대응하시기 힘드셨을 텐데요. 그 속에서도 큐라클은 무려 상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 아이 선침하신 분들은 이 기회 고스란히 놓치지 않고 잡아가셨을 텐데요. 세종메디컬도 무려 오늘 26%, 한국파마도 15%, 바이오니아까지 7%로 이 모든 네 종목 여러분 오늘 같은 힘든 장 속에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까지 잡아가신 분들 거의 뭐 보니까 70% 가까운 상승 여러분의 계좌에서 당연히 수익으로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도 그 기회, 전략까지 함께해야 진짜 기회입니다. 그 기회는 노란톡에서 함께할 수 있으니까 많이 입장하셔서 이런 진짜 종목들 제대로 된 타이밍으로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 시장의 조커 카드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많은 카드가 시장에 돌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도 언제나 먹힐 수 있는 조커 카드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카드가 있는데 그중에서 리오프닝주 오늘 또 오름세를 보였죠.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이 카드가 다음 주 시장의 조커 카드가 될까요? 아니면 정책주 여전히 대운의 여운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공약들을 다시 살펴봐야 할지 2차 전지 사실 어제 전문가님께서 조커 카드 2차 전지로 짚어주셨는데 오늘 밀렸어요. 그 조커 아직은 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기회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도 있고요. 뭐 백신도 있습니다. 여전히 확산세 짙은 만큼 이 두 아이의 카드도 과연 조커 카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네, 히든 종목도 있네요. 또 오늘의 히든 종목, 상한가를 터치한 종목까지 있는 만큼 과연 6가지 중에 다음 주 시장을 주도할 조커 카드가 있을까요? 아니면 조커 카드 아직 나오지 않은 걸까요? 네. 다음 주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꿈틀꿈틀 대고 있어요. 자, 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 조커 카드의 키워드를 잡기 위해서 출동 수익 특공대 오늘도 힘차게 출동합니다. 네, 출동 수익 특공대 오늘 박영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의 시장의 포인트 잡아보면 여전히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그 정책 관련주 그리고 또 여기에 일상 회복 기대감 더해져서 리오프닝주가 움직였는데요. 사실 어제 조커카드 게임주랑 2차 전지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사실 아직 이 카드를 조커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언제쯤 이 카드 쓸 수 있을지 최근 들어서 반등세 보였던 제약바이오는 또 오늘 쉬어가는 타이밍이고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간단하게 시장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 야속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전반적인 하락의
그 주된 요인은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형주들의 하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보셔서도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많이 흘러내리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신저점을 기록을 할 만큼 조금 아쉬운 포지션들을 연출해 줬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 바로 어떠한 날이었고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200으로 편입이 되는 첫날이었는데 소위 말하는 공매도 물량들이 흘러내리게 되면서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뭐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LG 화학 등등 소위 말하는 시가 최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투심을 위축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스닥 증시는 오늘 다행스럽게 종가 기준으로 빨간불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처럼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내용은 결국에는 한 가지입니다. 어차피 내가 대형주를 잡을 것이냐 중소형주를 잡을 것이냐 고민을 하는 시점에서 저는 계속해서 중소형주를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쉽다라면은 저희가 어저께 언급을 드렸었던 소위 말하는 2차전지 쪽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주들이 사실상 조금 쉬어갔던 포지션들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잘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 이런이라도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내가 살 거면은 소위 말해서 올라가는 시점보다는 조금 눌리는 시점에서 매집을 하시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 남들이 안 보는 자리 소위 말하는 선취매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이 형성이 된 구간대가 연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주 소위 말하는 굵직굵직한 국내 이벤트들이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요일날 대선 그리고 목요일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편입까지 인해가지고 전반적인 수급이 위축이 되었지만은 이제 다음 주 소위 말하는 FOMC 회의가 이제 17일 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시점만 제대로 잘 버티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3월 첫째 주, 둘째 주보다 셋째 주, 넷째 주가 훨씬 더 기대가 될 것이고 3월보다 4월이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 지금 시점에서는 다음 주, 다음 달을 대비해 보게 되었을 때 가장 낮은 가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여전히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투심이 위축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사실 국내 증시도 장 초반에 눌렸던 부분들 그리고 아시아 증시가 눌렸던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던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후반으로 갈수록 중국 증시도 결국에는 마이너스 2%대까지 떨어졌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종가 기준으로 빨간불로 마감이 됐고요.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유럽 증시도 상대적으로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지속적으로 음봉을 보였던 미국의 선물 쪽 분위기도 지금 양봉으로 전환이 된 만큼 계속해서 다음 주를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위 말해가지고 눌렸던 포지션들이 포착되는 종목군들 그중에서 저희가 늘 강조해드리는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수급이 포착이 된 종목군들을 공략해 보신다라면 저는 오늘 수익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은 다음 주에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전에 우리 정선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쪽각 카드를 지금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쪽각 카드를 이제는 내밀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보다 말 그대로 한 박자 빠르게 선취매를 해야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하루라도 더 빨리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 뭐 아시는 것처럼 관련된 섹터로 인해 가지고 정치 테마주들에 대한 변동성 상당히 큽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건설주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전주들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주들에 대한 수급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군들도 좋은 것은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매집을 하시는 포지션보다도 한 박자 쉬어갈 때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지수가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신 것처럼 눌렸을 때 매집을 했던 포지션들이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수급이 쏠린 것처럼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보시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늦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눌렸을 때가 항상 매수 포지션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아직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과대 낙폭주들 그리고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 초반에 형성되었던 과대 낙폭주들 지속적으로 공략해 보신다면 충분히 3월달 그리고 4월달에 좋은 결과 우리가 같이 좋은 리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그러니까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 자세로 인해서 과대 낙폭주 눈여겨봐야 한다. 그러니까 조커 카드를 쓰기 위한 지금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사실 언제나 이런 과대 낙폭주, 특히나 과대 낙폭주 중에서도 이 치료제 관련주들을 언제나 공략을 잡아주셨는데요. 자세한 공략은 노란톡에서 여러분 당연히 함께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한 이유도 노란톡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치료제를 강조드렸던 건 사실 시장의 흐름이 전쟁 리스크로 인한 오히려 그 리스크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였고 또 우리의 대선 큰 이벤트인 만큼 관련 공약 정책주들이 움직였지만 언제나 전문가님께서는 그래도 이 확산세에 대한 우려감, 치료제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해서 관련주들을 계속 공략해 주셨습니다. 무려 그 부동의 탑 1이 여러분 관련주 큐라클이고요. 탑 3가 사실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제 전문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부동의 그럼 1위 큐라클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려 상한가를 터치했던 큐라클이고요. 이번 주 상승률 누적만 무려 70%대입니다. 한 주간만 반영을 했는데도 이 정도고요. 75% 가까운 누적 상승 보이고 있는 큐라클 오늘은 상한가를 터치했고 마감까지 그 기세 이어가서 25%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 황반변성 치료제죠. 미국 임상 1상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성공에 임박했다라는 소식 나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터치를 했는데요. 사실 이 황반병성 알약의 상업화가 그럼 조금 더 빨라진 거 아니냐라는 호재와 함께 일각에서는 보수적으로 봐도 연간 3천억 원 로열티,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가총액 이름이 넘는다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큐라클에 대한 전망이 좋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보면 차트도 더 갈 것 같은 느낌이고 이제 시작일 것 같은데 사실 74% 누적 상승인데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좋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을 했었을 때 물론 지금 상황에서 상승폭을 형성해 주었던 과정은 좋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고 전거래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단기적인 상승폭을 연출해 주었었던 과정에서 지금 시점이 무엇보다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저희가 항상 교육해 드리는 매물대 구간의 저항을 받고 오늘 좀 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상한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었다라면은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아쉽게도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소위 말하는 매물대 저항에 가로막혔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5%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2만 원대를 버텨내 주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 2만 원대를 버텨내 준다라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구간대를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입니다. 한번 좀 쉬어가지 않을까.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제가 어저께도 이 종목군들 리뷰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자, 이 종목은 우리가 2만 원대까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하루 만에 2만 원을 터치를 해줬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을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죠.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군들도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제2의 이러한 큐라클 같은 종목군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관심만 가지고 지켜보시라는 거고 소위 말해서 매수의 포지션은 지금보다 조금 더 눌리는 시점을 우리가 한번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이러한 점들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렇게 쉬어가는 텀이 왔을 때는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들어가도 좋을 종목일까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무게를 두시니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이슈화가 되면서 부각이 되지 않는 이상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어차피 전반적인 수급 그리고 그 수급은 결국에는 거래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3거래일 동안의 단기적인 급등 그로 인한 수급이 피력이 됐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이 소위 말하는 거래량을 이어가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오늘 나왔던 이 거래량 기준으로 다음 거래일 날 즉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점으로 이러한 포지션이 적어도 100만 주 이하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투심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한번 감안해서 다음 거래일을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추경 매수보다는 다음 거래일 한번 지켜보고 눌렸을 때를 오히려 기다려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터치했던 큐라크를 한번 살펴봤고요. 바로 또 세종 메디컬 여러분 보겠습니다. 2위입니다. 여러분 2위인데도 누적 상승은 31% 가까운 누적 상승이고요. 오늘 26% 급등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세종 메디컬 9위였습니다. 9위였던 아이가 이렇게 번쩍 2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2위로 올라왔는데 오늘 26% 급등을 했고요. 마감까지 이 기세 이어가서 20%대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무려 7일이나 이렇게 올라왔는데 역시나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여기서도 제넨셀 관련주고요. 오늘 사실 관련 기사가 났죠. 이 경구용 치료제 후보 물질이 최근 중앙 IRB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고요. 아무래도 이런 제넨셀의 최대 주주인 세종 메디컬이 급등세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럼 사실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내용이잖아요. 짝꿍 한국파마도 보러 갈까요? 한국파마도 역시 이 제넨셀 관련주로 함께 움직이는 두 종목이긴 한데 4위였습니다. 아쉽게도 한국파마는 4위를 했고 오늘 15% 급등을 하고 역시나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요. 4위라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누적 상승은 무려 26% 가까운 누적 상승 보고 있습니다. 같은 재료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늘 세종메디컬, 한국파마 같이 보고 같이 움직인다 했는데 정말 오늘 또 두 종목 같이 움직여줬습니다. 특히나 한국파마는요, 전문가님 기간의 매수세가 눈에 띄는데 그동안 많이 빠진 만큼 더 갈 것 기대도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큐라클이라든지 세종 메디칼 그리고 한국파마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지금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수급이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선취매를 했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것보다 더 많이 더 잘 가고 있는 종목군들 섹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소위 말해가지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받았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약바이오는 어떻습니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없으면 내 포트에 반드시 담아야 되는 거는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해가지고 과대 낙폭주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급이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된 종목군들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교육을 해드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 저희의 기준 점으로 오늘 급등한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사실상 소위 말하는 대부분이 바로 이 치료제 쪽 혹은 코로나 쪽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된 제약바이오로 하는 거예요. 물론 원전 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물론 잡고 싶어요. 근데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소위 말해가지고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한 박자 쉬어갈 때 매집을 하시면 좋다. 이런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공략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원전주들도 오늘 장 초반부터 좋았던 거 아닙니다. 장 초반에는 살짝 상승폭을 보였다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다가 지수 눌리기 시작하면서 반등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반등 포지션이 형성될 때 꼭 내가 잡으려고 하면 이미 올라간 상태가 많이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자 항상 소위 말하는 눌림 종목군들을 좀 공략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조금 편안하게 한 발자국 멀리 뒤에서 바라본다라면은 이러한 종목군들 얼마든지 내 포트에 담고 이러한 수익률 얼마든지 내가 가져가실 수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는 옥석 가리기입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해서 다음 주에도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는 법 없고요. 아직도 지금 이번 주에 소위 말해가지고 탑10에 들지 않은 종목군들도 무궁무진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뭡니까? 함께 하셔서 이런 종목군들 내 포트에 담아서 이제 다음 달에는 조금 더 따뜻하게 우리가 조금 봄을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날씨도 아시는 것처럼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도까지 날씨가 올라갔다라고 해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이제 돈 벌어가지고 이제 또 꽃피는 춘삼월에 벚꽃 구경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벚꽃 구경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좀 이제 다음 주
다음 달을 좀 함께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치료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포인트만큼 꼭 짚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포트에 관련 바이오가 없다. 사실 오늘 바이오주 흐름이 조금 매물이 좀 나오면서 조정받긴 했지만요. 시간 외에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았고 그리고 셀트리온이 움직여줬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바이오주에도 이제 반등세 계속해서 이런 플러스권 움직임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계속해서 치료제 관련주 눈여겨보자라고 짚어주신 만큼 전략은 노란톡에서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요.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샵 3989로 박영근 내용 이렇게 보내기만 하셔도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문자로는 저희가 히든 종목 퀴즈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치료제 관련주 보고 갈 텐데요. 탑3입니다. 탑3 바이오니아 오늘 7% 상승을 했고요. 누적 상승은 무려 26% 가까운 누적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오니아는 어제도 리뷰를 한 종목인데요. 사실 어제 매수 타이밍 남아있다, 기회 있다라고 짚어주신 종목인데 오늘 정말 7%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탈모 화장품 독일 더마테스트에서 엑설런트 획득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연내 1공장 GMP 획득 기대감까지 더해져 있는 바이오니아인데 아쉬운 건 7%대 상승을 하긴 했지만요. 전문가님 오늘 사실 소폭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바이오니아 못 담으신 분들은 지금 담아도 된다고 봐도 될까요? 충분히 전체적인 추세의 움직임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했다라면 더욱더 좋았겠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그 시점에 못 잡으면 항상 어떤 이야기 드립니까? 올라갔다가 눌리는 시점에서 한번 매수 포지션을 체크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충분히 오늘 아쉽게 종가 기준으로는 음봉으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추세가 아직까지는 끊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포지션으로 지켜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저희가 이거 언제까지 본다고 했습니까? 못해도 5만 원, 6만 원대 돌파 여부까지 바라본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오늘 올라갔다가 눌린 만큼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제약바이오 한 종목 정도는 내 포트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없으신 분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치료제 관련주 살피고 있는데요. 네,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오후 6시까지 전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9만 명대를 돌파를 했고요. 벌써 전일 대비 6만 명대가 이미 넘었습니다. 동시간대 최다수라고 한 만큼 여전히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고 그럼 당연히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관련주 여러분 꼭 포트에 담아두시고 계속해서 모니터링 뉴스 팔로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 노란톡에서 여러분 함께할 수 있고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포트에 꼭 있어야 할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도주는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여러분의 포트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인 것 같으니까요. 전략까지 꼭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주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한국 BNC 볼 텐데요. 전문가님. 네. 물론 세종 메디컬은 칭찬합니다. 9위가 2위로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5위에서 7위로 내려왔어요. 심지어 이거 한국 BNC는 원픽으로 뽑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작도 안 타고 오시더니까 자꾸 이러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은 타고 오셨어요? 오늘 막혀갖고 못 타고 왔는데요. 핑계. 한국 BNC를 통해서 반성하세요. 아니 제가 한국 이거는 BNC 저희가 하루 전에 이야기 드려서 네. 하루 만에 수익을 10%를 안겨드렸는데도 제가 혼이 나야 됩니까? 그럼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 그렇습니까? 원래 5위였던 아이가 7위로 내려갔다니까요, 전문가님. 그만큼 다른 종목이 더 많이 올랐으면 한 번쯤은 좀 칭찬을 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채찍질을 하셔야 작두를 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이거 혼내겠습니다. 여러분 5위에서 7위로 내려간 종목 리뷰하겠습니다. 내려간 종목이에요. 한국 BNC고요. 7위로 내려갔습니다. 17.53%의 누적 상승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거의 4% 가깝게 밀리면서 아쉬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한국 BNC가 오늘 밀리긴 했는데 호재는 많습니다. 지난 4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내용
보형제죠. 이 의약품 제조시설 GMP 적합 판정 승인도 받았고요. 게다가 또 개발 중인 경구용 치료제가 FDA 긴급 사용 신청 임박했다라고 전한 바가 있는데 이 호재 속에서도 이렇게 밀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오늘 타이밍일까요? 들어갈 수 있는? 한번 쉬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또 저희가 매집을 해야 될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이오니아처럼 올라갔다가 쉬어가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된 거고, 제가 봤었을 때는 물론 뭐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추세의 움직임들이 뭐 좀 우상향의 흐름들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소위 말해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좀 버텨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쉽다라면은 일단은 뭐 오늘 상대적으로 증시가 조금 눌리면서 동반 위축된 포지션들이 연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상대적으로 여전히 저는 계속해서 뭐 보시는 것처럼 포지션 자체는 뭐 크게 훼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박스권만 돌파해 준다면은 저희가 늘 1차 목표로 가지고 있는 2만 원대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상승률도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오니아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 BNC도 여전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서 다음 주에는 또 바로 뭐 베스트 몇 위까지 올라가는지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 함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BNC의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희 지금 전문가님께서 한 주간 공략했던 종목들 중에 탑 10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탑 10 중에 6가지 종목이 무려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그중에서도 큐라크는 심지어 오늘 또 상한가를 터치한 만큼 꼭 지금 시즌, 지금 텀에 여러분의 포트에 치료제 관련주 하나 꼭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은 치료제 전문가와 함께라면 든든하게 할 수 있겠죠. 이 QR코드를 통해서 얼른 입장하신 후에 전략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첫 번째 히든 종목도 치료제 관련주일까요? 뭐 일단 어떤 종목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도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은 소위 말해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그 중에서도 이제 치료제 쪽 관련된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일단은 저희가 어저께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쏠림 현상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건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전 쪽에 이제 부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과 더불어서 함께 지켜보셔야 되는 미디어 쪽 관련된 이슈들 저희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그와 함께 파생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관련된 섹터 중에 하나가 저는 NFT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바로 이 NFT 쪽 관련된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NFT 관련주 아무래도 윤 당선자가 또 NFT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또 오름세를 보인 만큼 관련 종목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여러분 7글자 아니고 8글자네요. 8글자고요. 역시나 제가 그림 퀴즈 바로 가겠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샵 3989로 이 히든 종목 첫 번째 아이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분께 오늘 또 주말이 꼈잖아요. 커피 쿠폰 2잔 제가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 꼭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8글자고요. 제법 봄입니다. 날씨가 풀렸는데 사실 이 아이는 제 공략주예요. 겨울에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산타클로스처럼 선물로요. 그래서 겨울 아이템으로 준비를 했고요. 어머, 트리에 머니도 있고 뭐 갤럭시아도 있고 뭐가 많네요. 요거를 잘 조합해서 오늘의 8글자 잘 맞춰주시면 히든 종목 탄생합니다. 샵 3989로 히든 종목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 종목에 대한 전략은 노란톡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기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종목보다 중요한 건 전문가와 함께 전략 짜는 매도 타이밍이 정확하니까 언제나 전략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남아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히든 종목과 함께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치료제 전문가 박영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치료제 전문가이신데도 사실 어제 방송에서 조커카드 2차 전지로 게임주로 제시해 주셨잖아요. 근데 전문가님, 탑10 한 번만 보실까요? 탑10 공략주 중에 단 하나의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 전부 게임주 아니면은 치료제 관련주인데 치료제 전문가라 저는 조커카드 사실 당연히 치료제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2차 전지 게임주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2차 전지 뭐 그럼 종목 힌트 좀 주세요. 종목이요? 갑자기요? 네.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없는데 바로 달라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숙제를 드렸고요. 2차 전지 관련주가 조커카드를 제시해 주신 만큼 여러분의 포트에도 든든하게 중심 잡을 수 있는 2차 전지 종목 제가 전문가님에게 한번 쫄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 저희는 탑10 종목 리뷰 하나씩 한번 해볼 텐데요. 5위였습니다. 5위였던 오토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가까운 누적 상승 가지고 있고요. 오늘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좋지 못했네요. 이 아이 오토엔 어떻게 된 걸까요? 오토엔도 밀렸어요. 숙제를 오늘- 하실 게 아니에요 지금. 숙제를 하실 게 아니에요. 오토엔 여러분 제가 5위 토마토 이렇게 힌트를 드렸던 아이였는데 사실 자동차 주입니다. 자동차주가 전문가님도 아시지만 요즘 정말 많이 힘들었고요. 그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오토엔도 이렇게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자동차 서비스 특화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 현대 자동차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그 중고차 사업 진출 기대감으로 관련주인 오토엔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기대감으로 좀 오르다가 오늘도 2%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차트를 좀 보면 12,000원 지지하면 전고점까지 갈 것 같긴 하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미 저희가 사실 최근에 언급을 드리고 나서 수익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떨어져서 참 제가 죄송한 것 같습니다. 뭐 수익을 줘도 죄송하고 장이 빠져도 제가 왜 죄송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더 충분히 갈 수 있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소위 말하는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뭐 특히나 아시는 것처럼 뭐 소위 말해가지고 러시아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 될수록 소위 말하는 자동차 완성차 특히나 완성차 쪽에 대한 분위기가 썩 좋은 편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현대라든지 기아차 그리고 이제 그쪽과 관련된 뭐 소재 부품 장비 쪽에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사실 좀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번 주 좀 단기적인 상승폭을 보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차가 소위 말하는 그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게 부각이 되면서 좀 단기적인 상승폭을 보여줬다가 지금 현재 좀 윗꼬리를 달아주긴 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여전히 소위 말하는 아직까지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적어도 쭉 늘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박스권 하단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여전히 소위 말하는 매수 포지션의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원이라도 눌리면 눌릴수록 저는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가 1원이라도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여전히 박스권 갇혀 있는 시점에서 최소한 14,000원, 15,000원 돌파해 준다라면은 뭐 충분히 2만 원대까지도 돌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여유롭게 지켜보시면서 말씀드렸던 시장의 흐름과 함께 같이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동차 이 섹터가 전반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관련 종목인 만큼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래도 14,000원, 15,000원 지지해 준다면 추세 계속해서 살아날 거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토엔까지 살펴봤고 바로 여러분 10위였던 비덴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인데도 무려 12% 누적 상승이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거의 4% 가까운 상승 여력을 보인 비덴트입니다. 상승 종목이 사실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꼴찌가 여러분 12%예요. 대단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오름세를 보였던 비덴트고요. 이 비덴트를 움직였던 재료는 바로 NFT입니다. 어제는 이 가상화폐 관련주,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화폐 전략 마련하라는 행정명령에 기대감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 아직까지는 그 대선의 여운이 우리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윤 당선자의 NFT 관련 사업, 그 긍정적 전망이 이 비덴트의 오름세를 오늘까지 이어지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문가님께서 사실 NFT 키워드로 긍정적 전망을 해주신 만큼 비덴트도 더 좋게 봐도 좋을까요?
뭐 이미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본다라면은 여전히 뭐 고점권 대비 많이 눌렸던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최근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박스권 역시나 갇혀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늘 공략을 하는 시점이 어딥니까? 박스권 하단이고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10%대의 상승률을 보여준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저께도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충분히 2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물론 전고점, 신고점이 이제 37,000원대까지 움직이는 상황 우리가 충분히 불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중요한 부분들 충분히 지금 현재로서도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박스권 상단만 돌파해 준다라면은 얼마든지 2만 원대뿐만이 아니라 2만 5천 원대 그 이상도 돌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만큼 조금 여유롭게 이 종목도 계속 지켜보시면 어떨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은 여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관심 있었던 나의 종목들을 조금 마음을 거리를 둔 상태로 지켜보는 그 마음가짐, 그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전략 전문가와 함께 똑똑하게 짠다면 그 정확한 타이밍 당연히 수익으로 보실 수 있을 테고요. 그 전략은 노란톡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여러분 이곳에서 전략 함께 전문가님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개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였던 컴투스 홀딩스인데요. 누적은 17% 가까운 누적 상승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4%, 4.43% 상승을 했습니다. 게임주 역시나 신작 기대감으로 오늘 오름세를 보인 거고요. 첫 P2E 신작이 내달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개인빌 프로야구 슈퍼스타즈 글로벌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된 만큼 여러 가지 호재들로 인해서 오늘 또 상승세를 보였는데 전문가님 신기한 건 전문가님이 전략 잡아주신 컴투스 홀딩스 이 아이는 오늘 4% 상승을 하고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냥 컴투스는 오늘 마이너스 조금 밀렸어요. 조금 밀렸는데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그걸 콕 알고 홀딩스로 콕 전략을 잡아주셨잖아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컴투스 홀딩스와 컴투스 둘 중에 하나를 노리라면은 저는 당연히 컴투스 홀딩스가 훨씬 더 좋다. 뭐 둘 중에서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공략을 하려면 컴투스 홀딩스가 훨씬 더 양호한 포지션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종목 계속해서 공략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 뭐 다행스럽게 오늘도 뭐 장중에 뭐 상승폭을 조금 보여주면서 종가 기준으로 이제 빨간불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상승 후에 눌림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소위 말하는 이제 15만 원대를 지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뭐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 우리가 욕심내면 20만 원까지 본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뭐 올해 안에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까지 기다리기 힘듭니다. 당연히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충분히 그 안에 저희가 리뷰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꾸준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계속해서 게임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시고 지켜봐야 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여러분 탑 10입니다. 이번 주 상승률만 이렇게 반영을 해서 탑 10으로 했는데 오늘 상한가 터치한 큐라클은 무려 한 주간만 반영을 했는데도 75%의 누적 상승 보고 있고요. 탑 1부터 탑 10 봤는데 자 그렇다면 도대체 저 맨 아래 오늘 7% 5% 누적 상승이죠. 7% 5% 누적 상승 보인 저 히든 종목 무엇이냐 궁금한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번외편이잖아요. 네. 이 종목도 역시나 흐름이 좋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금요일인 만큼 시원하게 하나 공개해 주세요. 뭐 이 종목은 저희가 이번 주 초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들이고요. 이 종목군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원하게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7%짜리를 할까요? 5%짜리를 할까요? 다음 주에 월요일에 상승할 아이로. 저는 그러면 7%짜리로 본다라고 오.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그 종목이 뭐냐? 사실 오늘 뭐 아시는 것처럼 SM 쪽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엔터주들에 대한 상승폭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빨간불로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도 공략을 해드렸었죠. 바로 어떤 종목입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화요일 날 이 종목을 가지고 뭐 했냐면 리코더로 노래 불렀습니다. 와우. 기억하실지 모르죠? 바로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뭐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뭐 장중 5%대 상승률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장중 3%대 보여주면서 조금씩 움직여주는 포지션들이 연출됐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아직까지도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매수 포지션으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만큼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조금 더 갈 수 있는 못해도 10% 20%대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쯤이면 이 종목이 저희의 소위 말하는 이제 상승률 중에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내심 기대해보고 있으니까 좀 같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원하게 공개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노란톡방에서는 5% 이렇게 공개를 해달라고 그냥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대불어성이라고 제가 살짝 힌트를 드렸네요. 네, 7% 5%까지 이렇게 여러분 히든 종목으로 이렇게 눈여겨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꼭 노란톡 함께해서 전략까지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히든 종목 남았습니다. 아까 힌트 주신 대로 바이오주일까요? 네, 맞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바이오주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포트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이번 주에도 꾸준히 제약바이오 섹터들 그리고 그쪽과 관련돼서 파생된 종목군들 보셔야 된다는 얘기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야간 교육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지금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급등하는 종목 매집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뒤를 바라보면서 소위 말해서 3월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이제 4월 달을 준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미리 소위 말하는 선취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결국에 원픽으로 본다라면은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치료제 쪽 관련된 종목이고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상승폭을 보여줘서 상승률이 나쁘지 않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의 무엇이다. 바로 사골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두 번째 히든 종목도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바이오주 꼭 치료제 관련주는 포트에 하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히든 종목은 더욱더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히든 종목 5글자고요. 달콤한 주말 보내시라고 제가 카라멜 이상형 월드컵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퀴즈는 특별히 카라멜 마끼아또로 제가 쏴보겠습니다. 문자샵 3989로 이 종목 맞춰주시는 분께 두 잔의 달콤한 카라멜 마끼아또 갈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밀크 카라멜, 땅콩 카라멜. 당연히 밀크죠. 전 땅콩 카라멜인데. 밀크 카라멜 마이쮸. 밀크죠. 밀크 카라멜 하이쮸. 밀크요. 하이쮸 진짜 맛있는데. 밀크 카라멜 새콤달콤. 저는 그래도 밀크요. 밀크 카라멜 아이셔. 전 밀크요. 말랑카우. 그래도 밀크요.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사실 네, 저는 바이오요. 아니요. 초등학교. 아니요. 네,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 이거를 많이 가지고 가면 반에서 정말 인기 왕이 될 수 있었어요. 텐텐. 텐텐이 뭐예요? 텐텐 모르세요? 세대 네, 차이. 저희 세대 때는 차이. 그런 거 안 먹고 살았습니다. 텐텐이라고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인데 말이 영양제지 정말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진짜 좋아했는데 그럼 당연히 밀크 카라멜. 네. 그래서 제가 그 텐텐 다음으로 좋아했던 거 바이오 생캔디. 네, 그렇죠. 바이오 생캔디 바이오,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네. 저도 맞습니다. 요 바이오 생캔디 참 좋아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5글자 히든 종목 찾으시면 되고요. 문자샵 3989로 바로 보내주시는 분께 제가 달콤한 커피 보내겠습니다.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고 참여 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이 히든 종목 전략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꼭 이 치료제 관련 종목 여러분의 포트에 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숙제 내드렸는데 하셨나요? 뭐 저는 당연히 찾아놨죠. 네. 찾아는 놨습니다. 대형주인가요? 대형주 수급은 아니고요. 그래도 시총이 1조 6천억 원짜리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글자일까요? 일단은 2글자짜리입니다. 2글자요? 네. 그리고 오늘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위 말해서 하락 마감이 됐고요. 네. 뭐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 소재 부품 쪽에도 편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그중에서 이제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사실 뭐 어느 정도 큰 변동성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차트상의 바닥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이 뭔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방송이 끝나기 때문에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저희가 방송 끝나고 이 노란 톡방에다가 이 종목을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이 종목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같은 변동성 짙은 장 속에서도 무려 4종목이 급등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치료제 전문가신 만큼 또 치료제 관련주로도 히든 종목 준비해 주셨고 조커카드로 2차 전지 제시해 주셨는데 관련 종목까지 노란톡에서 전략과 함께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 꼭 함께해서 여러분 포트 꽉 채워보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코드 번호 1004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샵 3989로 박영근 이렇게 보내기만 하셔도 되니까요. 꼭 참여해서 여러분의 포트에 진짜 종목들 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거래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